고등학교 뭐 중3, 고1 요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드라마는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생 일기로 데뷔를 한 거고요. 광고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잡지 데뷔가 82년도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튼 시절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건 너무나 우연인데, 이렇게 사람이 팔자라는 게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생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광고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올리비아 하세 사진집을 준대요. 1,500원짜리 잡지를 사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이렇게 잡지를 사본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서 1,500원만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가 샀죠. 아, 이렇게 보고 그 여배우가 너무 예뻐서 보다가 뒤에 맨 잡지 끝에 보니까 그 상품 주는 응모권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붙어 있어요. 그 상품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보냈죠. 뭐 이왕이면 한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보냈는데, 다음 달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서점행에 들러서 봤더니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승인여중 2학년 채시라 이러고 나와 있어. 너무 좋아갖고 이거 듣고 엄마랑 이게 뽑혔다고. 그래서 엄마랑 상품을 타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남자 기자분이 상품은 안 주시고 자꾸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일 해본 적 있냐고. 그런 거 안 본 적 없다고. 한번 하지 않겠냐고. 저 그런 거 못한다고. 학교에서 혼나고요. 못해요. 하고서는 거절하고 집에 왔는데 그 엽서에 보면은 전화번호 적는 날도 있거든요. 전화가 계속 집으로 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아빠가 옆에서 야, 남들은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데 한번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해보지 그러니? 그 말씀에 그냥 그럴까? 그래갖고 했어요. 표지하고 안에 패션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잡지를 보고 연락이 오고 또 여기 잡지사 저기 잡지사 두세 군데 하다가 그 이제 잡지를 여학생 표지를 했어요. 그 당시 여학생 표지가 참 예뻤거든요. 표지 자체를 예쁘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롯데제과에서 가나 초콜릿으로 저를 캐스팅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드라마를 고교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변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 보려고 이렇게 끼욱끼욱 거리기도 하고 또 체육 시간 되면 막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자율학습이 있어갖고 밤 11시까지 학교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남아서 그냥 자율학습 애들하고 같이 하고 촬영도 가능하면 뭐 일요일이나 휴일날 잡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학창시절을 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수학여행을 못 가본 게 조금 촬영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못 가봤고요. 졸업여행은 간신히 갔다 온 것 같아요. 미팅 안 해보시고요? 미팅은요, 전 겁이 나서 그런 거 못해요.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고, 학교나 촬영장에 직접 태워다 주시고, 저는 지금도, 처음 할 때부터도 매니저가 저희 부모님이셨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항상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고, 또 태우러 오셨고, 또, 뭐, 대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친구들이 태워다 주기도 하고, 뭐, 택시도 타고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미팅은 특히 대학교 가서나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 했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 이제 보고 나면, 연합고사 뭐 이런 거 보고 나면, 이제, 중학교 때 듣고, 대학교 대입고시 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약간 조금 이제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노는 아이들은 나쁜 뜻이 아니라 좀 그런데 이성에도 관심이 좀 있고 그런 아이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뒤에서 수덕수덕 하면서 야, 우리 미팅 가는데 그때는 졸업하면 미팅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시라 데려갈까 말까 근데 나 무서워서 못 가.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하더니 애들끼리 하고 와서 뭐 재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가면 불리하니까 그때 그냥 말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겁이 나서 그런 거 못했어요. 혼나는 줄 알고. 그게 저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터뷰하면서도 그래서 조금 그게 걱정되는 건 이제 사람이 원래 생긴 그 형성이 된 게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된 성격은 사실은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첫째 딸이고 항상 엄마한테는 정말 친구 같은 존재였고 집안에서 가장 첫째고 하다 보니까 조금 또래보다 더 어른스럽고 뭐든지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게 몸에 좀 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똑바로 해야지 내 동생도 나를 본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자랐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갖는 것보단 차라리 동생한테 양보하거나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야.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뭐 그렇게 보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자랐어요. 습관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다거나 내가 뭐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더 잘나 보이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 계통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정말 더 활달하고 조금 튀는 구석도 있고 뭔가 좀 독특한 구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기로 모범생처럼 보이고 그냥 딱 고지고대로 그것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얄밉고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좀 돼요. 근데 이제 원래 그렇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과학, 수학 이런 거를 굉장히 못했어요. 이과 계통 쪽으로는 아주 약하고 영어, 뭐 국어 이렇게 뭐 한문 이렇게 어학 쪽하고 암기 과목 있죠. 그런 쪽으로는 아주 재밌어하고 성적도 그쪽이 더 좋았어요. 근데 항상 이제 중간에서 조금 위쪽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들 하는 것처럼 1, 2등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수학이나 과학 때문에 영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잘 나온 게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대학교 들어가면 수학을 안 해도 되고 과학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제 대학을 쳤죠. 근데 떨어졌어요. 중앙대학교.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때 학력고사.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경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밥맛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대를 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남들 삼수 사수도 하는데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때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을 암기 과목 위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로 쳤었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지금 4년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건, 내가 만약에 그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출석도 다 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안성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활동하면서 거기까지 다니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동국대는 서울 안에 있었고 또 제가 조금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악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악발이 같이 열심히 출석도 하고 촬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학교의 지리적인 요건도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사다마다 그런 얘기가 또 여기에 또 어울리는구나 싶어서 그때 떨어지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동국대학교 들어가서 학창 시절이 아주 기억에도 많이 남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1, 2등 못 해봤던 거 대학교 가서 많이 해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니까 또 하다못해 녹화하다가도 그때 꽃침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인데 이렇게 귀밑머리를 했어요. 한복 입고 촬영하다가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감독님한테 졸라갖고 와서 시험 보고 그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석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그러면 뭐 성적이 다 잘 나오죠 뭐. 그래서 제가 참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음에도 이제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기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참 복이 많게도 대표작을 꼽으라 하면 글쎄 뭐부터 얘기할까 할 정도로 여러분한테 너무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작품만 꼽으라고 하면 참 힘들고 그래도 저를 연기자로서 이렇게 뇌리에 처음에 탁 심어줬던 작품이 여명의 눈동자를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달. 서울의 달에서 아주 서민적이고 홍식이라는 제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약한 그런 여자의 모습 한 서울의 달도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최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광복절 특집급으로 2부작을 만들었는데 2부작이었지만 또 반향도 컸었고 그때 최승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할 당시라서 저 역시도 그때 한 달 조금 넘게 김백봉 교수님한테 무용을 사사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막 끝났던 왕과비 예 그거는 역사극이고 궁중사극으로 처음 했던 건데 또 노역까지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개 정도 되네요. 예. 제일 출발을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요. 광고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철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광고는 15초, 20초, 30초. 예전에는 30초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광고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내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누구 하나만 30초짜리를 많이 내보낼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5초예요. 그리고 20초, 지금 30초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15초 안에 그 제품을 알려야 되고 포인트 있게 뭔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똑 떨어지고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강조를 해줘야 되고 전달해야 될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만 해요. 이제 내가 무슨 제품을 광고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제품에 뭐를 전달을 해줘야지 시청자한테 어필을 강하게 할 것이고 뇌리에 남을 것인가 그 부분의 정립만 확실히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그럴 때 감독님들이 주로 이제 저랑 작업을 하면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딱 들어오니까 믿고 맡기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일 할 때는 좀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나를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표정이나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또 부담도 있고 한데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래서 아마 제 똑 떨어지는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광고를 많이 찍음으로 인해서 그게 형성된 게 아닌가. 오히려 또 반대로 저의 그런 성격들이 광고에 잘 맞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 촬영할 때는 부담 없이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촬영장에 가곤 하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필요하죠. 광고는 약간의 인위적이고 그런 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활 속에 묻어나야 되고 그 인물로 더 빠져야지만이 내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고 광고는 단거리 100m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풍족하게 잘 사시던 분이 갑자기 전쟁통에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되게 젊었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형제들도 다 챙기시고 부모님도 다 챙기셔야 되니까 꿈은 있었지만 또, 실제로 현존하셨던 배우분도 이렇게 좀, 야, 우리 가서 배우하자. 너 배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끌어주신 분도 계셨대요. 근데, 이제, 생활적인 그런 생활고도 있었으니까 그걸 이겨내시려면 그렇게까지는 나는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꿈을 포기하셨는데 아빠가 제가 그 꿈을 대신 이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클락 게이블은 정말 어렸을 때 영화를 처음 시험을 치르고요. 그때는 시험 치고 나면 영화관 학교에 단체로 관람해주고 그게 기다려지고 그랬거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비안이도 너무 예쁘고 와 그때 처음 이렇게 저런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아이들이 더 훨씬 빠르지만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흰색 하면 지금도 클락 게이블이 생각나요. 그때 흰색 슈트를 입고 나왔는데 아주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결혼하면 어떤 남편을 생각했을 때 제가 좀 키가 크니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선하고 웃는 인상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태욱 씨가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 인상이, 이렇게 되게 환한 그런 빛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굉장히 환한 느낌, 분위기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랑 참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다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사귀면서 보니까 정말 두 부모님이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아주 비슷하세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두 분의 양가 어르신 네 분 다 좀 밝고요. 재미있으시고 가정적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비슷한 쪽하고 결혼하는 것이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94년도에 촬영해서 95년도에 개봉한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요. 드라마 연기자로서는 참 드물게도 영화 못지않은 드라마를 참 많이 했던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애착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상에서 제가 딱 그렇게 제 마음을 끄는 시나리오가 없었고요. 또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 쪽에 예를 들면 왕과비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말 영화 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명의 눈동자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영화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출산하고 나서 예전보다 더 보기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화 지금 큰 스크린에 보여졌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스크린 화면을 더 잘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작품 있으면 그렇게 나가서 외국 영화제에 나가서 또 우리나라 영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러면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건 왜 없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참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채시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배우의 그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너무 모범적이라 재미없어. 저렇게 완벽하게 해서 뭐 할 게 좋을까? 좀 갑갑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듣더라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감사하고요. 저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이 전 제일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몫을 다해서 연기자로서도 실망스럽지 않게 연기 생활 잘하고요. 아내로서도 남편한테 처음처럼 잘 해주고 싶고요. 아기한테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바쁘지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엄마로서 참 부끄러웠어. 내가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게. 그것이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정신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 그 사랑 듬뿍 주고 싶고요. 며느리로서, 딸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할을 정말 잘 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마음속에서 그래도 난 참 최선을 다해서 참 잘 살아왔던 것 같아.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